안녕하세요. 삼각함수 대단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 11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이 다른 하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쉽게 푸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920도 920도는요 우리가 360도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360도씩 두 번 회전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360 곱하기 2는 720도니까 200도만큼을 더 회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1번이 나타내는 거 200도랑 920도랑 동경은 같겠죠. 그쵸?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확인을 해봅시다. 2번은 마이너스 520도인데요. 마이너스 520도는 자 어떻게 볼 수 있다? 360도씩 이제 시계 방향으로 그쵸? 시계 반대 방향이 우리가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았다고 해석을 해주면요 얘도 플러스 200도를 해야 왼쪽이랑 같아지겠죠? 그럼 1번이랑 2번은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이 같겠네요. 그쵸? 심지어 동경이 일치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그냥 파이로 보셔도 되는데 자, 요거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로 쪼개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다? 이거 굳이 우리가 60분법으로 바꿔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이 상태에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긴 한데 뭐 굳이 바꿔본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80도 더하기 30도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50도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그쵸? 근데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바꿔놨고요. 4번 3분의 4파이 이것도 뭐 파이나 2파이 기준으로 쪼개주시면 좋은데 얘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5번 같은 경우는요 4분의 11파이예요. 그러면 요거는 2파이에다가 더하기 4분의 3파이 해준 걸로 보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920도는 200도랑 나타내는 동경이 같기 때문에요. 920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200도니까. 되셨나요? 이거랑 동경이 같습니다. 그래서 920도는 3, 4분면에 각이 돼요. 그 다음 2번 이것도 동일하죠? 2번도 마이너스 520도나 920도나 똑같이 200도와 같은 동경을 갖기 때문에 1번, 2번 둘 다 3, 4분면의 각입니다. 3번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보시면 요거는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는 게 마이너스 파이죠. 여기서 다시 6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했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나타내는 각은 이렇게 3, 4분면의 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얘도 3, 4분면의 각이네요. 4번 보시면요 3분의 4파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이만큼이 파이죠. 반바퀴가 파이인데 거기서 3분의 파이만큼 살짝 더 간 거니까 얘도 3, 4분면의 각이 됩니다. 그럼 5번이 답이 될 텐데요. 5번은 2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인데 2파이는 그냥 한 바퀴죠. 그러니까 4분의 11파이가 나타내는 거는 4분의 3파이랑 같은 동경이 될 거예요. 얘는 2, 4분면의 각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5번은 제 2, 4분면의 각이고 나머지는 3, 4분면의 각이니까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2번 갈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7분의 4파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을 제대로 외우고 있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부채꼴 있고요. 중심각의 크기 7분의 4파이 그리고 호의 길이가 4파이죠. 그러면은 세타가 7분의 4파이 L이 4파이인 상태니까 우리 요거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나요? 그쵸?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로 구하시든가 2분의 1에
r제곱 세타로 구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r값만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여기 호의 길이가 나와 있고요.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로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r이 얼마다? 세타가 얼마다? 7분의 4파이니까 r 곱하기 7분의 4파이 한 개 4파이가 돼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반지름의 길이 r은 7이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럼 그대로 밑에 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는 2분의 1에 r이 7이죠? 거기다가 호의 길이 l을 곱하시면 되니까 14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이건 공식 정확하게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 3번 원점과 점 P 1,-2를 지나는 동경이라고 했으니까 그림 그려보죠. 이렇게 좌표 평면 그려주시고요. 1,-2 요게 P입니다. 그럼 동경 OP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동경 OP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되고요.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세타죠? 자, 요게 세타입니다.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라. 그럼 사인 코사인 값 구하면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죠. 그쵸? 자, 여기 P의 좌표가 1,-2고요. 이 OP 길이가 우리가 R이 된다고 했었죠. OP 길이는 루트 5가 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보셔도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셔도 돼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사인 세타는 R분의 Y로 정의한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R이 루트 5고요. Y 역할을 하는 건 P의 Y 좌표입니다. 그쵸? P의 Y 좌표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였잖아요. R은 루트 5죠. X는 P의 X좌표니까 1입니다. 자,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사인 코사인의 곱은 그냥 이거 두 개 곱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5분의 2가 됩니다. 자, 이거는 삼각함수의 정의니까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그쵸?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에요. 여기서는 뭐만 양수냐면은 사인 세타만 양수입니다.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는 다 음수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냥 한글로 써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표현 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만 양수예요. 자, 사인 세타만 양수예요. 그럼 코사인은 뭐다? 음수고요. 탄젠트도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절대값 사인 세타. 절대값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노란색으로서는 저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사인 세타가 0보다 크죠? 그쵸? 그러면은 절대값 사인 세타는요, 당연히 얘도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겠죠?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이거 절대값 사인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루트 나왔을 때요, 루트 a제곱 이거 그냥 a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 a라고 하시면은 틀려요. 루트 a제곱은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은 무조건 절대값 a로 쓰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요. 물론 이거랑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건 루트 a 전체 제곱은 그냥 a로 나와요. 이게 맞습니다. 그쵸? 이 상황에서 적용할 거는 바로 두 번째죠. 루트 안에 a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 붙여서 절대값 a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게 코사인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 코사인 x로 나와야 돼요. 절대값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되셨나요? 더하기 2 탄젠트 세타에다가 이제 절대값 붙인 건데 탄젠트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쵸? 요거 마이너스 2탄젠트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분모에 절대값 코사인 세타가 있죠? 얘도 뭐가 되겠어요? 그쵸? 코사인이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로 쓰실 수가 있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탄젠트 세타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탄젠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세타에 따른 몇 사분면의 각이냐에 따라서 이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 빨리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다, 이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런 것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갈게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입니다.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다. 그랬을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했는데, 요건 제가 수업할 때도 다양하게 풀어드렸었죠. 여기서는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한 거랑, 그리고 좀 더 이제 요령껏 풀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 봅시다. 3, 4분면의 각인데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3, 4분면의 각 쓱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요게 세타인 거예요. 이게 세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적당히 여기 P점 잡고서 탄젠트는 x분의 y죠. x분의 y가 4분의 3이에요. 그럼 편하게 x랑 y를 잡아주시면 돼요. 4랑 3. 근데 3, 4분면의 각이란 얘기는 이게 xy 좌표가 4,3이 아니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란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사실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었단 얘기입니다. 요 얘기 이해되시죠? 자, 그럼 P점의 좌표가 나왔어요. 그럼 R값 바로 나오죠? 이거 OP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잡으면은 5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 나왔죠? 사인 세타 얼마예요? R분의 Y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죠? 마이너스 5분의 4가 됩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은 뭐가 돼요? 그쵸?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겠죠? 따라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풀이죠. 정의 이용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풀이.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조금 즐겨 쓰는 방법인데, 일단 세타가 세타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삼각비를 써주는 거예요. 삼각비. 삼각비는 우리가 세타가 예각일 때만 사용 가능했죠. 근데 그냥 일단 삼각비로 구해줍니다. 자,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 되려면은 여기가 4고요. 여기가 3이어야 되죠? 빗변의 길이는 5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삼각비 구하듯이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 체크해주면 되는데, 3, 4분면의 각이죠. 3, 4분면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죠. 그쵸?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는 탄젠트만 양수예요. 그럼 사인 코사인은 음수란 얘기고, 그럼 마지막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타를 예각 취급하고 삼각비 구하듯이 사인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만 맞춰주자. 저는 이런 풀이를 선호를 하고요. 익숙해지시면은 이게 압도적으로 빠를 겁니다. 네, 전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똑같이 마이너스 5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럼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당장 봤을 때 이게 바로 계산은 안 되죠. 그쵸? 그러면은 그냥 통분해가지고, 우리 분모 다르니까 통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1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그쵸?
통분할게요. 통분하시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 곱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분의 여기는 지금 분자분모에 코사인 세타 곱한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올 거고요. 여기는 분자분모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한 거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시면은 분자가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조금은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있네. 여기 보시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있죠. 그럼 이 값은 무조건 얼마예요? 그쵸, 무조건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분자에 나오게 돼요. 근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분모에도 있었죠? 그럼 이 두 개 어떻게 된다? 네, 약분 되겠죠? 그쵸? 그리고 애초에 여기 분모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있다는 얘기는 이 분모에 있는 얘네 둘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애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분자 분모를 똑같이. 그럼 남는 거는 코사인 세타 분의 1만 남게 되면서 끝나죠.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7번 갈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줬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방정식의 두근 나왔다?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떠올리시는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면은 두근의 합이죠. 즉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두근의 곱이죠. 얘는 2분의 a가 됩니다. 이랬을 때 a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식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요 공식 엄청나게 많이 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쓸 건데,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가 있고 두 개 더한 거, 두 개 곱한 게 나와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그냥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이거 그냥 한번 쓸게요. 익숙해지시면 바로 가셔도 되는데 일단 한번 씁시다. 자, 이 식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건데요. 딱 이 부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 값이 뭐가 돼요? 그냥 1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쵸? 제가 지금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이 1이 됩니다. 자, 근데 좌변에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좌변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돼요. 그쵸? 노란 부분은 1이 되고요.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사인 코사인 곱한 게 2분의 a죠? 얘가 2분의 a입니다. 앞에 2가 있으니까 얘는 a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은 끝나겠죠.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한 공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 두 개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8번 갈게요. 함수 fx는 3사인 어쩌고저쩌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거 fx는 3사인 2x-3분의 파이 플러스인데 이거 제가 설명 많이 드렸어요. 요 사인 있죠? 사인. 제가 지금 네모친 부분 이 부분만 보시면은 얘는 어차피 자 x 앞에 곱해진 얘 있죠? 2 얘는 주기에만 영향을 주죠. 그쵸? 그러면 주기에만 영향을 주고 위아래로 더 커지는 거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쵸? 이게 x축 방향으로 확대 축소만 관련 있지 y축 방향으로는 관련이 없어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의 주기는 영향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얘 있죠, 얘. 그러니까 이거 묶으면은 2로 묶어주면은 2로 묶어서 x-6분의 파이가 되면서 x축 방향으로 뭐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인데 요런 식의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쵸?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봤자 최대값, 최소값엔 영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결국에 뭐다?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요 녀석. 그쵸? 사인 앞에 3 곱해져 있죠? 예. 그리고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인 플러스 2. 이것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사인의 범위는요. 사인값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예요. 여기다가 3을 곱했죠. 그러면은 3배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은 3 사인 요 안에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어쨌든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됩니다. 그쵸? 근데 얘를 통째로 이만큼 위로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위에 쓴 식에다가 2만 더해주시면 돼요. 2만 더해주시면은 요렇게 최대값 최소값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요게 최대값이고요. 왼쪽에 나오는 게 최소값이죠. 마이너스 1이 최소값입니다. 그쵸?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살짝 그래프 그리셔도 괜찮아요. 네, 사인 함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최대값 최소값이 1이었는데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3배를 하니까 여기 최대값이 3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그쵸?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얘를 플러스 2를 하니까 최대값도 플러스 2가 되고 최소값도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5가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9번 갈게요. 9번은 다음 장에 있네요. 9번 사인 플러스 코사인 값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그쵸? 자, 사인 6분의 5파이랑 같은 거 뭐예요? 사인 6분의 파이죠? 즉 사인 30도 2분의 1입니다. 여러분 요거 바로바로 계산되셔야 돼요. 안 되시면은 제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 변환하는 거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바로 보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알면 좋은 거. 자, 사인 6분의 5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면 파이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인은요 합이 파이인 관계에서 사인 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6분의 5파이랑 같은 거는 사인 6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이거 그래프 떠올리셔도 괜찮아요. 사인 그래프 보시면요. 자, 쭉 이렇게 그렸을 때 사인 6분의 5파이 여기죠. 6분의 5파이. 얘랑 같은 거는 어디예요? 사인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합이 파이인 관계에서 사인 값이 같다는 건 뭔 얘기냐면은 이 사인 함수가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랑 대칭되는 두 값, 즉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두 개 더하면 파이가 되죠? 네, 이때 사인 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11파이 볼게요. 코사인 3분의 11파이. 그럼 이거는 코사인 주기가 2파이니까 3분의 6파이 빼도 되죠? 그럼 얘는 3분의 5파이 값이랑 같아져요. 근데 한 번 더 빼도 상관없죠? 2파이 한 번 더 뺄게요.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죠. 자, 근데 코사인은 뭐예요? Y축 대칭이니까 이거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코사인 60도잖아요. 이것도 그냥 2분의 1이죠. 네. 그러면요. 사인 6분의 5파이도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3분의 11파이도 2분의 1이에요. 그럼 두 개 더하면은 1이겠죠.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막 바꿔도 되고 저는 그래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프로 푸실 거면은 코사인 그냥 그리시면 돼요. 코사인 그리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2파이까지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5파이가 어디냐면요. 코사인 3분의 5파이 네, 쭉 그려주시면은 여기죠. 여기가 3분의 5파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랑 같아요? 코사인 3분의 파이 값이랑 같죠.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 값 얼마다?
2분의 1이다. 자,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그쵸? 끝났죠? 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은 좀 더 저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그냥 수식으로 막 각 변환해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래프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10번 갈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네, 이거는 그냥 열심히 각 변환해주면 되는 건데 사인하고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꼴이에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꼴은 삼각함수가 바뀐다고 했어요. 그럼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근데 여기선요 사실 부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든 코사인 세타가 되든 간에 어차피 제곱이 있으니까 저 부분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제 말 맞죠? 그쵸? 부호가 뭐가 달리든 간에 그냥 코사인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이제 쉽게 내준 거죠. 더하기 4코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파이 플러스 꼴은 삼각함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 코사인 세타 꼴이 될 거예요. 앞에 플러스가 붙을지 마이너스가 붙을지는 고려를 해야 되지만 얘도 결국엔 제곱이 붙어 있죠. 그럼 저 부분 어떻게 돼요? 어차피 제곱하면은 4코사인 제곱으로 나와요. 그쵸?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다행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사인 있고 2파이 풀마 세타 꼴이에요. 2파이 꼴. 그럼 이것도 삼각함수 변하지 않죠? 그러면은 어차피 제곱하기 때문에 사인 세타 그냥 나올 거고요. 사인 제곱 세타로 그냥 나올 거고 요렇게 2사인 제곱 세타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 마지막에 얘죠? 얘도요 2분의 3파이 꼴? 그럼 삼각함수가 바뀌죠. 그쵸?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부호가 뭐든지 간에 이거 어차피 지금 제곱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인 제곱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거 다 더해봤더니 5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죠.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요 값은 그냥 5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의외로 배려를 좀 해준, 그러니까 부호까진 몰라도 뭐 사인 코사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만 알면은 풀 수 있게 내준 친절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fx를 만족시키는 함수. 자, 그럼 이거 무슨 함수예요? 자, 이걸 만족하면 주기 함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2분의 파이가 주기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주기가 2분의 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쵸? 2분의 파이만큼 반복된다는 얘기지 그 기본 단위가 2분의 파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주기가 4분의 파이인 함수도 이 식을 만족하고요. 뭐 주기가 6분의 파이인 함수도 이걸 만족해요. 당연히 주기가 2분의 파이인 함수도 이걸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주기가 2분의 파이인 건 아니에요. 자, 요 차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억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억. 네. 이거 주기 바로 찾으실 수 있으시죠? fx는 2분의 1의 사인 4x인데 요 사인 4x 있을 때 주기에 영향 주는 거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4예요. 그쵸? 따라서 이 사인 함수의 주기는요 어떻게 된다? 4분의 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이죠? 네. 그래서 4분의 2파이. 그래서 원래 주기를 x 앞에 곱해진 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은 얘는 안 되죠. 그쵸? 딱 보더라도 주기가 너무 커지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얘도 주기랑 관련 있는 거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4분의 1이에요. 그쵸? 4분의 1. 그럼 이거 주기는요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를 4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어떻게 돼요? 8파이나 되죠? 그럼 11번식을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쵸? 2분의 파이만큼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얘는 8파이만큼 반복이 된다는 거니까 니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fx는 4탄젠트 2x 플러스 3인데요. 탄젠트도 마찬가지 이 x 앞에 곱해져 있는 2가 주기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주기 구하실 때 이 삼각함수의 원래 주기를 x 앞에 곱해진 수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입니다. 걔를 2로 나누는 거죠. 그럼 디귿도 만족하겠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자, 예를 들어서 fx를 sin 8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fx의 주기는요 얼마냐면은 8분의 2파이 해가지고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쵸? 그럼 주기가 4분의 파이란 얘기는요 위에 있는 요 식을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왠지 식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fx 더하기 4분의 파이는 fx랑 같죠? 자, 근데 여기다가 x에다가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4분의 파이만큼 계속 더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fx 더하기 2분의 파이랑도 같겠죠. 그럼 fx랑 fx 더하기 2분의 파이랑 같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죠.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면은 지금 주기가 4분의 파이인 사인 함수 그릴 거예요. 그럼 사인 그렸을 때 여기가 4분의 파이입니다. 그쵸? 한 번 더 그릴게요. 얍. 이렇게 한 번 더 그리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죠. 그럼 얘는요 4분의 파이 0부터 4분의 파이만큼이 반복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0부터 2분의 파이만큼이 반복된다고 보실 수도 있죠. 그쵸? 즉 2분의 파이만큼의 요 길이에 해당하는 만큼 반복이 된다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4분의 파이인 함수는 문제에 주어진 요 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슷한 논리로 뭐 주기가 6분의 파이나 주기가 8분의 파이 이런 애들도 이 식을 모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번 문제를 읽으실 때 이건 주기가 2분의 파이인 걸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쵸? 이 문제는 운 좋게 저런 함정도 아니죠. 그쵸? 운 좋게 주기가 뭐 4분의 파이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헷갈릴 일이 없이 명확하게 그냥 기억 디귿이 맞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12번 갈게요. x범위가 0 이상 2파이 미만이고요. 이때 방정식, 삼각방정식이죠. 모든 근의 합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풀 때 제가 그래프 그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럼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사인 그래프 그리시고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리시면 되죠. 여기서 시작해서 2파이까지만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프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모든 근의 합이랬죠. 그럼 어디서 만나나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쵸? 하지만 굳이 찾으실 필요 없어요. 자, 왜다? 자, 여기 알파라고 하고 여기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알파랑 베타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x는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죠. 자, 그러면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게 2분의 3파이란 얘기예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3파이죠. 자, 모든 근의 합은 3파입니다. 끝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해도 두 근의 합은 3파입니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해도요 합은 3파이가 나와요. 대칭적으로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알파 베타를 구해서 더하지 않더라도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풀 땐 무조건 그래프 그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칭성 그리고 주기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자, 또 방정식 푸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까 했는데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에도 그래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음, 이거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은 좌변이 탄젠트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코사인이 0이 아닐 때를 볼게요. 코사인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루트 3이죠. 즉 탄젠트 x는 루트 3이 되는 x값을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럼 생각보다 간단해졌죠? 탄젠트 그래프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0부터 2파이까지 탄젠트 그래프 그립시다. 자, 먼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고 다시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끝나죠. 이렇게 되는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한다? y는 루트 3 그리시면 되겠죠? y는 루트 3 이렇게. 그럼 그랬을 때 만나는 점들의 x좌표가 이제 우리가 찾는 근이 될 거예요. 자, 여기랑 여기 두 군데서 만나죠? 자, 근데 여러분들 탄젠트 언제 루트 3 되는지 알고 계세요? 언제? 3분의 파이일 때죠?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이 노란색 점의 x좌표는 3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좌표는요, 탄젠트 주기가 파이니까 플러스 파이만 해주면 되죠? 3분의 4파이가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코사인 x가요 0 되는 지점을 살펴봤더니, 자, 코사인 x 언제 0 돼요? 코사인 x 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데서 0 되죠? 그쵸? 3분의 파이나 3분의 4파이 같은 데서는 코사인이 0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은 요 x값 3분의 파이와 3분의 4파이가 둘 다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x는 3분의 파이 또는 x는 3분의 4파이, 얘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삼각함수 성질을 이용해 주는 건데요. 네, 보시면 요거 사인, 이 문제는 이게 좀 더 힘들겠네요. 자, 사인이랑 코사인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 그럼 여기 사인 제곱 x는 3 코사인 제곱 x라고 나올 건데, 자,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꾸든 코사인 제곱을 사인으로 바꾸든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선 제가요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쓸게요.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죠?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니까 사인 제곱 x는 뭐가 돼요? 그렇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4 코사인 제곱 x는 1이죠. 그럼 코사인 제곱 x는 4분의 1이니까 코사인 x는 2분의 1 또는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서 해결할게요. 코사인 x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y는 코사인 x죠. 자, 그랬을 때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y는 2분의 1 그려주시면 되고, 이때 어디서 만나냐면은 여기랑 여기서 만나죠?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3분의 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칭되니까 3분의 5파이죠. 그쵸? 여기서 0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간 지점이니까 반대로 2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간 지점 3분의 5파이에서 y는 2분의 1과 만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려주시면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칭성 같이 써먹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은 3분의 파이는 요 2분의 파이에서 왼쪽으로 요만큼 간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요만큼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자 이렇게 나눠봤을 때 자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그리고 여기가 파이죠. 그래서 이렇게 3등분 느낌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찌됐든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6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셨다면은 지금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sin x는 루트 3 코사인 x를 풀려고 양변을 제곱을 했죠. 근데 이렇게 양변을 제곱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답으로 나와 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 sin x 제곱 그리고 루트 3 코사인 x 제곱 요거는 sin x는 루트 3 코사인 x일 때도 성립하지만 sin x가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x일 때도 요식은 성립해버려요. 그쵸? 왜냐면 이거 제곱 하나 아니면 요거 제곱 하나 같아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건 얘겠죠. 이걸 만족하는 답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해서 구했을 때는 우리가 구한 x값이 과연 원래식에 맞나 라는 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검증을 해봅시다. 원래식은 요거였거든요. 그쵸? 자 그럼 검증하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인데 x에다가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다 넣어가면서 실제로 이 식을 만족시키는 게 뭔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아니면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자 sin x는 루트 3 코사인 x예요. 그럼 사인이 플러스일 때 코사인도 플러스란 얘기죠. 사인이 마이너스일 때 코사인도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 사인이랑 코사인이 부호가 같을 때를 보시면 돼요. 그럼 부호가 언제 같냐면요. 사인 코사인이 1사분면의 각일 때 부호가 같아요. 둘 다 플러스. 그럼 둘 다 마이너스일 땐 언제냐? 바로 여기죠. 3, 4분면. 탄젠트만 양수인 곳에서 사인 코사인은 둘 다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주어진 것 중에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의 각만 찾아주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나눠주셨을 때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에 해당을 하죠. 자 그러면은 1사분면에 해당하는 거, 3사분면에 해당하는 거 요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따라서 x는 3분의 파이 또는 x는 3분의 4파이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풀든 답은 같긴 한데 여기서는 첫 번째 풀이가 조금 그래도 더 편하긴 하네요. 자 그래도 두 번째 풀이도 한번 연습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 갈게요. 자 x범위 나와 있고요.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프 그리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부등식 풀이도 결국에는 방정식 풀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sin x가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쵸? 자 0부터 2파이까지고요. 사인이 2분의 루트 2 이상이다? 그럼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 자 2분의 루트 2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4분의 파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쵸?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4분의 파이 요거랑 관련이 있겠구나. 그럼 당연히 4분의 3파이일 때도 같은 값을 가질 거고 이렇게 지나가는 애 사인 4분의 파이랑 사인 4분의 3파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요거 요렇게 색칠하면 안 되겠다. 구멍 뽕뽕 뚫어주시고 여기가 y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거는 어떤 범위예요? y 값이 2분의 루트 2보다 큰 지점이니까 여기겠죠.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3파이보다는 작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여기 그쵸? 그래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일단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은 x 범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찾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죠. 자,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그래프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범위이기 때문에 자, 2분의 1 그려주시면요. 코사인이 2분의 1이 된다? 그럼 이거 뭐랑 관련이 있죠? 3분의 파이죠. 자, 여기 x좌표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 x좌표 3분의 파이로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2분의 1보다 작아지라고 했으니까 저 경계는 구멍을 좀 뚫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 구멍 뽕 뚫어주고 여기가 4분의 파이. 아니 4분의 파이가 아니라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자, 정정해서 3분의 파이. 네, 그럼 여긴 또 대칭되죠?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은 3분의 얼마? 5파이죠. 자, 그럼 우리가 찾는 범위는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그래프 y는 2분의 1보다 아래쪽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x값은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 작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범위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두 범위의 교집합을 구하시면은 끝나요. 그쵸? 자, 그러면은 뭐 이것도 그냥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쭉 범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빨간색으로 해놓은 저 범위는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범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는 파란색 범위인데 3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보단 크죠?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리고 3분의 5파이도 4분의 3파이보다는 어때요? 더 크죠? 그쵸? 왜냐면 4분의 3파이는 파이보다 작잖아요. 근데 3분의 5파이는 파이보다 크죠.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바로 여기가 될 거예요. 자, 이 범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찾는 최종 범위 얘는 3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풀이 자체는 방정식이랑 동일하고 그래프 그려서 잘 관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5번 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이라고 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 자, 그럼 이거 우리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쵸?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요. y값이 0 이상이란 얘기죠. y값이 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0보다 크려면은 그래프가 x축 위로 이렇게 붕 뜰 수도 있겠죠. 이 경우는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 구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아니면은 하나 정도는 그냥 y값이 0 나와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즉 x축에 접하는 경우고 이때는 판별식이 0이 나오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커지면은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값이 0 이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판별식이 0 이하인 범위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이런 식으로도 쓰이니까 복습 잘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 코사인 세타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 짝수 나오고 x꼴이니까 4분의 d 쓰시면 되겠죠. 4분의 d 쓰시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고요. 요게 0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뭐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 이하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걸 만족하는 세타의 범위 찾아주시면 되는데 되셨나요? 세타의 범위가 문제에서는
0부터 파이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0부터 파이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0부터 파이까지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요렇게까지만 그려집니다. 0, 파이.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요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y는 2분의 1이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거 사실 비슷한 문제 아까 하긴 했었죠. 그쵸? 기억하시려나? 자, 여기 3등분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 3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0,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파이 이런 식으로 0부터 파이를 3등분한 지점이구나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인 점은요, 그 범위는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노랗게 색칠하고 있는 부분, 그쵸? 이 두 y값 사이에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세타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래요. 그럼 알파는 3분의 파이고 베타는 3분의 2파이겠죠? 따라서 두 개 더하면은 그냥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죠. 자, 그래서 1학년 내용이랑 섞여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갈게요. 16번은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의 활용 쪽으로 왔네요. 네, 삼각형 ABC에서 이제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을 줬는데 이런 거 그냥 읽지 마시고 그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적당히 그려주시고요. ABC 잡아준 다음에 자, 각 A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스몰 a죠. 여기가 8이고요. 각 B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스몰 b, 요게 3입니다. 그러면은 각 C 여기죠. 그래서 C를 준 게 아니라 코사인 C 값, 코사인 값을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인 C를 유도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삼각형 ABC 넓이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되니까 2분의 1에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C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코사인 C가 3분의 1이다? 그럼 이거 여러분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거 쓰셔도 되지만 자 여기 보실게요. 이거 어차피 지금 그냥 삼각형 그려가지고 직각삼각형 그려서 해결하셔도 괜찮죠. 코사인 C가 3분의 1이다. 그럼 빗변이 3이고 밑변이 1이고 높이는 2루트 2인 이런 직각삼각형 그리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사인 C는 그쵸 3분의 2루트 2가 나오죠. 따라서 이 자리에다가 3분의 2루트 2 대입하시면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3분의 2루트 2가 되니까 여기 3, 3 지워지고 2, 2 지워지고 남는 거는 8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17번 네, 어느 휴양림 뭐 저런 식으로 모양이 생긴 땅이 있는데요. 야영장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 야영장 부지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그러면은 요거 뭐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뭐 이런 거면 우리가 그냥 공식으로 넓이 구하실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사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실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삼각형 두 개로 쪼개시면 돼요. 요렇게 쪼개봅시다. 자, 근데 쪼개실 때도요 여러분들 요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쪼갠다 라고 하면은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쵸? 계산을 못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쪼개주는 편이 쉬워 보여요. 자, 왜죠? 자, 여기 직각 꼈죠? 그럼 요거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이 변의 길이가 60이랑 80이니까 요거 길이비가 3대 4대 5인 그런 직각삼각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대 4대 5가 되려면은 빗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100m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그냥 바로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먼저 구하고 시작할게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은 얼마 나온다? 2400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할 거는 이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시면 돼요. 요거.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겠죠? 그쵸? 쉽지 않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나왔는데 이거 딱히 직각삼각형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직각삼각형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된다?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을 하나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저거는 여기 밑에다가 그림 하나 새로 그려가지고 그냥 해결을 할게요. 저 파란색 삼각형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길이가 80, 120, 100이 됩니다. 근데 이거 구하실 때도요, 계산할 때 숫자가 크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자, 길이를 전부 다 10으로 나누면요 8, 12, 10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2로 나눠서 쓸게요. 2로 나눠서 쓰시면은 4, 6, 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길이를 전부 다 나누기 20을 해줬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원래 비율로 돌려놔 주기만 하면은 끝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넓이 구할 때 그냥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삼각형의 세 각의 각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세타로 잡고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어디를 세타로 잡을까요? 이건 정말 본인 취향이긴 한데 저 여기 세타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2a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었죠. 그럼 계산하시면은 분자는요 16 더하기 36 마이너스 25예요. 그쵸? 그럼 이거 분자 27 나오죠? 그쵸? 16 더하기 36 마이너스 25니까 둘이 계산하면 11이고 16이랑 더하면 27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모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냅두는 게 좋아요. 그러고 하나하나 약분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선 3으로 밖에 안 되네요. 3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요, 아,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온다? 16분의 9가 나온다. 자, 그럼 사인 세타 구하실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9니까 이거 삼각형 그려주시면요 16, 9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근데 이것도요 사실 뭐 계산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네요. 네, 그래도 해야죠. 자, 요 길이 구할 건데 우리가 16 제곱하면은 256 되죠.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루트 256 마이너스 81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진짜 계산이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세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계산이 조금 쉽고 힘들고가 나뉘긴 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루트 안에는 175 나오죠. 근데 이거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까 7로 나눠지네요. 물론 5로도 나눠져요. 자, 5로 합시다. 그냥 5로 나누면은 5 35에 5 25니까 5 곱하기 35, 다시 말해서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7이죠. 그럼 이거 5루트 7로 나오게 되죠. 저 높이가 5루트 7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구한 거 뭐다? 사인 세타는 16분의 5루트 7이구나 하는 걸 구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네요. 이 삼각형, 이 길이가 우리가 20분의 1을 해준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16분의 5루트 7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산이 어떻게 된다?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할게요. 자, 2랑 4 하면서 여기 2가 되고 2랑 16 하면 여기 8이죠? 그럼 여기 4, 여기 3 되면서 4분의 15 루트 7이 되죠. 자, 쉽지 않았습니다. 4분의 15 루트 7이에요.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원래 삼각형으로 돌려줄게요. 원래 삼각형은 이제 우리가 이 만들어낸 삼각형보다 길이가 20배가 되죠. 길이 20배. 그럼 넓이는 몇 배가 돼요?
20의 제곱, 즉 400배가 됩니다. 그쵸? 넓이 b는 길이 b에 제곱해주면 나오죠? 그래서 길이가 20분의 1이 됐으니까 넓이는 40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넓이를 구하려면은 방금 구한 넓이에다가 400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4분의 15 루트 7에다가 400 곱하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1500 루트 7 제곱미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준 저 파란색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1500 루트 7 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빨간색 삼각형은 2400이었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답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면 되냐? 1500 루트 7 더하기 2400. 그리고 이렇게 단위가 나와 있는 경우는 단위를 써주셔야 돼요. 제곱미터. 단위 안 쓰면 이게 뭐 센티미터 제곱인지 킬로미터 제곱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곱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였네요. 네,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18번 삼각형 ABC 나왔으니까 이것도 그림 그려주시면 될 텐데, 보면 B가 105도죠. 그러면은 뭐 요 정도는 둔각 삼각형으로 그려주도록 하죠. 자, 요렇게 B 둔각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각 A랑 마주보는 요 변의 길이, 얘가 3루트 2가 될 거고, 각 B는 105도, 그리고 각 C는 30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랬을 때 스몰 C의 값, 즉 요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못 써주면 돼요. 사인 법칙 쓰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각 B가 105도인데 여기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모르잖아요. 그럼 저걸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두 각의 길이, 각의 크기가 나왔네. 그러면은 나머지 각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 각 B랑 각 C도 하면 135도죠. 그러면은 각 A는 45도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더해서 18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자, 사인 30도분의 C는 사인, 자, A 기준으로 보시면은 45도분의 3루트 2,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C 값은요, 양변에 사인 30도 곱하면은 사인 30도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될 텐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3루트 2 곱하고 사인 45도분의 1은 루트 2죠. 그쵸?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 즉 루트 2분의 1이니까 사인 45도 역수 취하면은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 좀 간단해지네요. 루트 2 곱하면 2죠. 그럼 분모에 있는 2랑 쓱 약분이 될 거고, 남는 거는 3만 남습니다. 자, 그럼 C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이죠. 그래서 단순히 사인 법칙 그냥 응용하는 문제였고요. 19번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외접원 얘기 나왔다? 그럼 뭐랑 연결시킨다? 사인 법칙. 그쵸? 자, 그러면은 삼각형 그리기 전에 외접원부터 좀 그립시다. 자, 원 그리고요. 요거 여기에 내접하는 원 그리시면 되죠? 그랬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제가 라지 R이라고 할게요. 그 값이 4입니다. 그랬을 때 A, B, C 이렇게 있고요. 각 A가 60도래요. 그리고 B의 길이는 4루트 2니까 여기가 4루트 2네요. 이랬을 때 C의 크기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 사인 법칙을 지금 당장 바로 쓸 수는 없겠죠. 그쵸?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요거 각 B라고 놓고 여기 스몰 a라고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 써주면요, 사인 a, 즉 사인 60도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4루트 2가 되겠죠. 요게 뭐다? 2r, 즉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다. 그럼 2r이면은 8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요, 이제 뭘 해야 될지가 좀 보이시죠? 우리가 구할 거는 각 C의 크기예요. 그쵸? 이게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각 C의 크기를 찾기 위해서는 각 B를 알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요 사인 60도분의 A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걸 구하면 우리가 B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요, 사인 B는요
사인 B는 8분의 4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가 나오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게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자, 무슨 생각이냐? 사인 B는 2분의 루트 2죠. 사인 B가 2분의 루트 2란 얘기는, 자, 0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서 사인 값 2분의 루트 2 되는 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자, 그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4분의 파이가 있어요. 4분의 파이. B가 4분의 파이면은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2가 나오니까 여기겠구나. 4분의 파이. 자, 그럼 여기에 대칭되게 생기는 저기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B가 4분의 파이일까 아니면 4분의 3파이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B가 4분의 3파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 얼마예요? 135도죠? 그쵸? 4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45도죠? 자, 그런데 135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A가 이미 60도죠. A가 60도니까 B가 135도 되면은 두 개 더했을 때 이미 180도보다 커져요.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B는 45도일 수밖에 없죠. 그쵸? 45도 아니면 135도인데 135도일 때는 삼각형이 안 되니까 B는 따라서 45도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럼 따라서 C는요 몇 도인지 바로 나오죠? 자, 여기 60도, 여기 45도니까 더하면 105도. 그럼 C는 75도가 돼야 A, B, C 더했을 때 180도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갈게요. 자, 넓이가 8루트인 삼각형이 있어요. 이때 사인 값의 B를 줬네요.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저 사인 값의 B가 루트 2, 1, 루트 3으로 줬기 때문에 이거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 관계인데 라는 것도 아시면 좋아요. 그쵸? 이거 언제 나와요? 직각삼각형에서 나오죠?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제곱은 루트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뭐 좋긴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죠. 얘는 사인 C분의 C예요. 이게 이 R이랑 같죠? 자, 그럼 요거 어떻게 바꿔서 쓰실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 사인 A는요 2R분의 A죠. 사인 B는요 2R분의 B죠. 사인 C는 2R분의 C죠. 자, 그러면은 2R 값은 다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 이 사인 값의 B랑 뭐랑 같아지냐면은 A 대 B 대 C가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루트 2 대 1 대 루트 3, 저 비율은 뭐의 비율이냐면은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삼각형 길이 B가 루트 2, 1,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삼각형 그렸을 때 길이 B가 저렇게 나오려면은 요거 직각삼각형 나와야 되죠? 자, 요렇게 봅시다. 그럼 여기 1, 여기 루트 2, 여기 루트 3 나오면은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그럼 이 녀석의 넓이는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맞죠? 자, 근데 넓이가 8루트 2인 삼각형 ABC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랑 길이 B는 그대로 같으면서 넓이가 8루트 2인 삼각형이 되려면은, 자, 넓이가 16배가 됐죠? 넓이가 16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길이는 몇 배가 됐단 얘기예요? 넓이 16배니까 길이는 루트 16, 즉 4배가 됐단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는 이 처음 삼각형 길이에다가 4만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 넓이가 8루트 2가 나오고 실제로 계산해보셔도 맞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끝났네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둘레 길이는 4로 묶을게요.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요거의 4배, 얘가 바로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A가 될 거고 뭐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가 C가 되는 뭐 이런 그림도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해줬습니다. 삼각함수 요 사인 법칙을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이런 풀이가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 21번 갈게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자,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거 있습니다. 각의 2등분선 나왔어요. 각의 2등분선은요. 자, 요 각의 2등분선 AD 있죠? 얘는 이 밑변 BC 길이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면은 4대 6으로 내분하게 만들어요. 자, 요런 그림이 있을 때 각의 2등분선이다? 그러면은 이 BD 길이 대 DC의 길이가 4대 6이 됩니다. 이 비율과 같아져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B 길이 4, AC 길이 4, AD 길이가 3이에요. 이때 BD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죠. 그쵸? BD의 길이. 자, 그러면은 요거 길이를요, 길이가 어차피 4대 6이니까 그냥 2대 3으로 보셔도 괜찮죠. 길이비가 4대 6이다? 그럼 그냥 2대 3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요 길이비가 2대 3이잖아요. 2대 3이다. 그러면은 2대 3이니까 각각의 길이를 2K랑 3K로 이렇게 놔줘도 괜찮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저 A라는 각을 2등분을 했잖아요. 그 2등분된 요 하나하나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각도 세타고 요 각도 세타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요 삼각형 ABD, 저 작은 삼각형 있죠?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요, 코사인 세타, 자, 삼각형 ABD에서 쓴 거예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2, 4, 3 곱해주고 4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삼각형 ACD에서도 코사인 법칙 쓰시면은 코사인 세타는 2배의 6 곱하기 3에다가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3K의 전체 제곱이니까 9K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썼는데 뭐다? 얘도 코사인 세타고요. 얘도 코사인 세타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 우변에 있는 두 값이 서로 같겠죠. 그쵸? 둘 다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자, 얘 먼저 쓸게요. 그러면은 2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25 마이너스 4K 제곱이 됩니다. 우변 쓰시면 2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이거 36 더하기 9하면 45 나오죠? 마이너스 9K 제곱이 돼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은 K 값이 나올 거라는 거 확신이 들시죠? 자, 양변에 2 곱해 주시고 3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 곱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식 정리만 하시면 돼요. 양변에 6 곱하시면요, 여기 3에 25 마이너스 4K 제곱이 되고 우변에는 2에다가 45 마이너스 9K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위로 올라와서 다시 계산을 합시다. 전개하시면은 75 마이너스 12K 제곱, 여기는 90 마이너스 18K 제곱이니까 6K 제곱은 15. 그럼 K 제곱은 얼마예요? 2분의 5가 되겠죠? 그쵸? 그럼 K 값은 2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BD의 길이는요 2K예요. 그럼 2K니까 그냥 루트 10이 되겠죠. 따라서 BD의 길이는 루트 10이다. 요거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2번 갈게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자, 여러분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은 무조건 뭐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다? 무조건 파이 180도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각형이 뭐 예쁘게 생기든 못생기게 나왔든 이런 식으로 원에 내접한다고 할게요. 원에 내접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예요. 그러면은 마주보는 각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더해서 180도 나오는 관계죠. 여기가 베타예요. 그러면 요 각은 뭐다? 파이 마이너스 베타, 즉 180도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는 사각형은 원에 내접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어볼 건데요. AB 길이, BC 길이 뭐 다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ABC의 넓이가 4루트이다. 요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4루트입니다. 그랬을 때 AD의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놓을게요. 요 길이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써먹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하죠. 여기 이 노란색 삼각형 보시면요,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요 B의 크기를 제가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 그쵸? 각 B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4루트 2니까, 자, 삼각형 ABC 있죠? 요 넓이가 4루트 2예요. 근데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에 3 곱하기 4 곱하기 끼인 각이 세타니까 사인 세타로 구하실 수 있어요. 요게 4루트 2란 얘기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은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자, 사인 세타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4 지워지고 좌변에 2분의 3 사인 세타가 되니까 얘는 3분의 2의 루트 2가 되겠죠. 즉 3분의 2 루트 2가 나옵니다. 요게 사인 세타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그럼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돼야 돼요. 즉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세타랑 마주보는 각 D죠?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은 AD의 길이에요. AD의 길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AC의 길이 구할 수 있죠. AC의 길이. AC의 길이를 구해주면은 X의 길이도 당연히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사인 세타 값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도 알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했어요. 자, 두 번째로 할 건 뭐냐? 저 노란색 삼각형에서 AC의 길이를 구해보자는 거죠. AC의 길이. 자, AC의 길이를 Y로 잡을게요. AC의 길이를 Y로 잡는다. 그럼 우리 코사인 법칙 쓰실 수 있겠죠. 그쵸? Y제곱 어떻게 돼요? Y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4의 코사인 세타죠. 근데 여러분 여기 사인 세타가 3분의 2 루트 2니까 코사인은 3분의 1이에요. 요거 바로 나오시죠? 자, 왜냐면은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 루트 2니까 여기는 1이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셨을 때요, 16 더하기 9하면 25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코사인 3분의 1이니까 17이 되죠. 그럼 Y제곱은 17입니다. Y는 루트 17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삼각형 ACD에서 볼게요. 삼각형 ACD. 삼각형 ACD에서 봤을 때 이제 뭐 해주시면 된다? 코사인 법칙 또 쓰시면 되죠? 그쵸? 코사인 법칙 또 쓸게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2x 분의 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17이 나옵니다. 자,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냐? 자, 여러분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예요? 이거 계산 바로 되셔야 됩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은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쵸?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분자 계산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13 해주시고 오른쪽에는 4x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9가 0이니까 우리 저기서 x값 구해주실 수 있겠죠. 그쵸? 이거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인수분해가 되겠죠? 해보도록 합시다. 3x 더하기 13 그리고 x-3 하면 되죠. 네, 되네요. 그러면 x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3일 리는 없어요. 왜냐면 x는 양수니까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는 x값은 3이 됩니다. 네, 찾으려는 x값은 3이 될 거고 그러면 끝났죠. AD 길이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그 길이 3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문제를 응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뭐 구해야 되는 것들을 미지수로 놔서 구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라는 거 요거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단 한 번은 쓰겠구나 요 생각 갖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23번 함수 fx가 문제처럼 주어져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탄젠트 베이스의 함수네요. 그랬을 때 ABCD의 값을 구하라. 네, ABCD 값을 다 구한 다음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 조건 보시면 주기가 2분의 파이인 주기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b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b분의, 자, 여기서 제가 b분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절대값 b분의예요. 절대값 b분의 탄젠, 뭐 일단 쓰죠. 탄젠트의 원래 주기인 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누면은 그게 주기죠. 근데 이게 2분의 파이래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b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0보다 크죠? 그러면은 절대값 b는 그냥 b가 돼요. 그래서 b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2가 되겠죠? 자, 가 조건에서는 요거 알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 fx의 그래프는 y는 a 탄젠트 b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이니까 c랑 d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직접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a 탄젠트 bx 있죠? a 탄젠트 bx 요걸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이니까 x 대신에 x-4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빼기 1 하시면 되죠. 요게 뭐예요? 문제 주어져 있는 fx란 얘기입니다. 이게 얘랑 같다는 얘기죠.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랑 같다. 그럼 d는 마이너스 1 바로 나오죠. d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c 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은 요거 전개하면 나오죠. b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곱한 게 c입니다. 근데 b 값이 2잖아요. 그쵸? b가 2예요. 그러면은 c는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요. 그쵸? 요게 c가 됩니다. 그럼 다에서는 a 값이 나오겠죠? 다 f 3분의 파이 요거는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데 a 탄젠트에 자 b가 2예요. 2 쓰시고 x에 3분의 파이 쓰시고 c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이렇게 쓰시고 d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 괄호 안에 있는 거 좀 계산을 해주시면요. a 탄젠트에 3분의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뺍니다. 3분의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뺀다. 자, 그럼 이거 뭐 통분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달리 보면 이거 120도에서 90도 빼는 거죠. 120도에서 90도 빼면은 30도가 남죠. 그쵸? 30도 마이너스 1이다. 그럼 탄젠트 30도 얼마다? 루트 3분의 1. 그럼 루트 3분의 a 마이너스 1이 f 3분의 파이가 되는 건데 요 값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주었어요. 요 값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죠? 그럼 a는 얼마다? 3이다.
자, 그럼 A, B, C, D 다 찾았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4개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거 해주시면요 3파이가 되겠죠? 네, 답은 3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A, B, C, D 값 하나하나 다 찾아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24번 갈게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되게 좁네요 구간이. 왠가 하고 봤더니 주기도 짧죠. 자, 2 사인 4x-3분의 파이는 1이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선생님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 한번 가볼게요. 그래프 안 그리고가 아니라 저거 평행이동한 거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x가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2 사인 4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1이다. 이걸 풀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부분 있죠? 얘를 t로 치환을 해줄게요. t로 치환. 자, 4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이제 t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t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었죠? 우리가 t 값을 이렇게 주어진 거를 뭐 치환을 했다. 그러면은 그 치환한 t의 범위를 써주시는 게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4x-3분의 파이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x 범위가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4를 곱하면은 4x의 범위가 나오죠? 여기서 3분의 파이를 빼면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4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5파이가 되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t의 범위죠. 얘가 t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5파이 미만이 됩니다. 자, 요게 t의 범위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어떤 방정식이냐면 이 sin t는 1이에요. 그쵸? 저 부분 통째로 t로 치환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엔 뭐다? sin t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t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바뀌었죠.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sin t 그래프는 그냥 간단하니까 그려주시면 될 텐데요. t의 범위가 우리가 보통 그리던 범위랑은 좀 다르다는 거 인식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으로도 좀 그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림을 완성을 해줍시다. y는 sin t예요. 자, 그런데 sin t가 2분의 1이다? 2분의 1? 여기 그려주시면 되죠? y는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 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 근처에서는 y는 2분의 1이랑 그래프가 안 만나죠? 그래서 저긴 별로 의미가 없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y는 2분의 1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죠. sin 값이 언제 2분의 1이 된다? 6분의 파이 그리고 6분의 5파이죠.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6분의 5파이가 큰가요? 3분의 5파이가 큰가요? 당연히 3분의 5파이가 크죠? 3분의 5파이는 파이보다도 큽니다. 그쵸? 그러면요 우리가 3분의 5파이는 6분의 5파이보다 오른쪽에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사실 이쪽에 찍히죠? 이쪽에 3분의 5파이가 이렇게 딱 찍힐 겁니다. 그럼 우리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sin t가 2분의 1이 되는 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t가 언제일 때? 6분의 파이일 때랑 6분의 5파이일 때. 그쵸?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t값, 우리가 가능한 t값은요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가 돼요. 자, 근데 문제가요 t값 구하는 게 아니었죠. x 구하는 거였어요. x. 그럼 문제에서는 x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 t값을 다시 x로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자, 우리가 4x-3분의 파이를 t로 했죠.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4x는 t 플러스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x는 4분의 1에 t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4분의 1t 더하기 12분의 파이가 돼요. 자, 그럼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구한 t 값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4분의 1t 플러스 12분의 파이를 해주면요. 자, 6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1 곱하면은 24분의 파이죠. 더하기 12분의 파이니까 얘는 24분의 3파이, 즉 8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쵸? 이게 첫 번째 나오는 t값이고 두 번째 나오는 t값 4분의 1t 더하기 12분의 파이 했을 때 t가 6분의 5파이면은 24분의 5파이가 되죠. 더하기 12분의 파이. 그럼 이거 24분의 7파이가 되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값은요 8분의 파이 또는 24분의 7파이가 됩니다. 자, 요렇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것보다는 저 괄호친 부분 4x-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한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x값을 찾아주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복잡하긴 하지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25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ABAC 길이가 같습니다. BC 길이는 10이고요. 변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랬을 때 1대2로 내분한다. 이거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안 돼요. 자, 1대2로 내분하죠? 그럼 요 길이는 4고요. 요 길이는 8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랬을 때 각 BAD가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죠. 그쵸?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이 AD의 길이가 필요하죠. 그쵸? 요 길이 X라고 둘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X값을 일단 구해야 되죠. 근데 X값을 어떻게 구할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딱히 방법이 안 떠오릅니다. 자,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이 각의 크기도 똑같이 알파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사실은 저 새로 만들어진 삼각형 ACD를 보시면은 쟤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쵸? 삼각형 ACD마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필요하다면은 저기서도 뭔가 각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은 가장 좋아요.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알파라는 각을 새로 잡은 거 가지고 문제를 풀게요. 자, 그럼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실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삼각형 ABD에서 보시면은 코사인 알파는 2, 4, 8분의 4의 제곱 16, 8의 제곱 64죠?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코사인 알파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은 삼각형 ACD에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삼각형 ABD에서 구한 코사인 알파는 이렇게 되고 삼각형 ACD 여기서 구한 코사인 알파는요 2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아까도 비슷한 문제 풀었죠? 그쵸? 21번에서 비슷한 거 했었는데 이거 계산하시면은 X제곱이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산합시다. 여기 이 양변에 곱하고 88도 곱해요. 양변에 88 또 곱하죠.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2배의 80 마이너스 X제곱은 128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럼 계산하셔야죠. 160 마이너스 2X제곱이요. 128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그럼 X제곱은 32가 됩니다. 그럼 X 길이는 4루트 2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AD의 길이, 즉 X의 길이를 구했고 그러면 끝납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게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삼각형 ABD에서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ABD의 세 변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공식 그대로 적용하시면요 2 곱하기 8 곱하기 x, 즉 4루트 2가 될 거고 8의 제곱 더하기 x제곱 32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은 분자는 80 나오고요 분모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바로 분모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약분 해주시면 돼요. 약분. 그러면은 이거 끝났네요. 4루트 2분의 5죠. 그러면은 8분의 5 루트 2가 우리가 찾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간단하죠? 마지막 문제 치고는 난이도가 높지 않네요. 오히려 21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만 제대로 써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다운 문제는 여기로 마무리가 되고요. 한번 쭉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단원 수열 공부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